아니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가보기도 하고 누가 봐도 뻔히 알 수 있는 내용을 대놓고 그런 거짓말을 한다고요? 그것도 정부에서요? 여기 한 여성이 한국에 대한 기막힌 이야기를 듣고 믿을 수 없어 하는데요. 여성의 표정이 곧 굳어버리고 맙니다. 도대체 이 여성은 한국에 대한 어떤 진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디슨입니다. 현재 스탠포드 대학에서 인문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자랑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나 듣기만 해도 알만한 대학교에 다니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보살핌과 지지 덕분이에요. 사실 미국에선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님과 함께 오랫동안 산다는 것은 특별하다고 할 수 있어요. 미국은 이혼이 빈번한 사회이기 때문에 저와 같이 친부모님 아래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경우는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18살이 되면 부모님과는 따로 살아가는 문화가 흔한데 이는 자유분방한 문화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는 정말이지 운이 좋게도 어릴 때 아버지가 한국으로 주재원 파견을 가셔서 저는 한국식 양육 방식대로 자랄 수 있었고 성인이 된 지금도 독립하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성인이 돼서도 부모님에게 의존한다며 캥거루족이냐고 비웃기도 했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보시기엔 한국의 양육 방식이 가난했던 한국을 선진국으로 만들어준 중요한 요소라고 믿고 계세요. 아버지는 한국의 아이들이 부모와 선생님에게 예의를 갖추고 어른들의 말을 잘 따랐기 때문에 한국이 발전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도 인내심을 갖고 자식이 스스로 일어서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다 보니 자녀들이 바르게 클 수 있었고 그것이 지금의 한국을 만든 힘의 원천이라고 말씀하시죠. 자식이 사회 첫 발을 잘 내디딜 수 있도록 부모가 지원하는 상황을 캥거루라 부르는 것 자체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미국에서 학업에 관심 없는 대부분의 아이들과 달리 저는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제 성적은 장학금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죠. 아버지는 미국의 대학 등록금이 매우 비싼 것은 맞지만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학업에 열중하는 것이니 돈은 걱정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다독여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의 의견에 따라 학업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살뜰한 부모님의 돌봄 덕분에 저는 학업에만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대학 생활은 자유롭고 동시에 학문에 몰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죠.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저희 학교에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바로 학교의 동양인 학생 비율이 증가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긴장이 캠퍼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죠. 이로 인해 중국 학생들의 반미 시위가 종종 발생하곤 했어요. 한두 번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반미 감정은 더해졌고 교내에서도 동양인과 아닌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커졌어요. 중국 유학생들은 미국의 정책 변화나 미중 무역 관세 같은 이슈에 예민하게 반응했고 이에 따라 학교 내 분위기도 긴장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내에서 동아시아 국제 문화 포럼이 열렸는데 주제는 동아시아 문화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제 친구 앤드류는 미국 근대 역사를 전공하고 있었는데 대학생으로서 세계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필수라며 같이 가보자고 하길래 저도 함께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 포럼은 본래 교수진과 전문가들이 주로 참여하는 자리였는데 포럼 청취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 원래 포럼 개최 장소가 30명 정도만 수용 가능한 대회의실에서 대강당으로까지 바뀔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에 포럼이 끝난 후에는 학생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도 만들어졌어요. 역시 교육열이 높은 학교라는 생각에 속으로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평범한 학교에서는 이런 포럼이 열린다는 사실조차 알기 힘들 뿐더러
대부분의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을 거거든요. 포럼에서는 동아시아 문화,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의 차이점과 현재 한류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메인 발표자이신 아시아 역사 교수님은 정말 수준이 높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대학교에 교환 교수를 다녀오신 경험도 있는 분이시고요. 저로서는 정말 배울 점이 많다고 느껴지는 교수님이셨고, 교수님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 교수님의 수업을 들을 때면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적고 새겨듣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날 포럼이 개최되었던 대강당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교수님이 한국 문화에 대한 우수성을 이야기하실 때 고구려란 나라를 언급하셨는데요. 교수님께서는 고구려는 만주의 제국으로 동아시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자랑하는 당시 세계 최강 국가들 중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고구려에 대해서 한국 분들께서는 잘 아실 테지만 고구려에 대해 자세히 배워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정말 흥미진진한 내용들이었죠. 교수님께서는 고구려의 기상은 지금까지 한국인의 특성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한국인은 고구려의 강함을 그대로 이어받아 강대국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한국을 세계의 10대 선진국 중 한 곳으로 올려놓는데 성공했다고 이어 말씀하셨어요. 교수님은 문화는 역사와 떼어놓고 말할 수 없고 역사가 과거의 사실이기도 하지만 현재를 반영하기도 하고 한류가 일시적인 문화가 아닌 10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으니 동아시아 문화에서 이 주제는 앞으로도 반드시 다뤄져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셨어요. 교수님께서는 한국인의 다양한 정서와 경험이 담긴 영화나 드라마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고 머지않은 미래에 가장 작은 한국이 동아시아의 문화를 선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셨죠. 그런데 포럼이 끝난 후 대강당 안은 술렁거리는 분위기가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앞자리에 앉아있던 저는 뒤편에서 웅성거리는 학생들의 소리가 들렸고 뒤를 힐끔힐끔 쳐다봤는데 왠지 교수님에 대한 강한 반발의 기류였습니다. 동양인 학생들이 얼굴을 붉히고 있는 것을 보니 그 문제가 꽤 민감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평소에 거리를 두었던 중국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왜 굳이 여기까지 와서 반미 시위를 하려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럼의 공식 일정이 마무리되고 학생들의 청취 소감이나 질문을 받는 시간이 도래했을 때 학생들의 강한 질문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펼치고 논의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날은 뭔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중국인 학생들의 강한 비판과 질문의 폭풍이 휩쓸려 오고 있었고 이는 교수님과 다른 학생들에게도 분명히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교수님은 침착하게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계속 격앙되어 있었던 듯한 중국인 학생이 마이크를 뺏어잡아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중국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포럼에서 교수님의 발언이 매우 불편했고 특히 중국이 한국보다 못하다는 식의 말은 매우 거슬린다면서 교수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에 대한 정확한 사실 몇 가지를 알려주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용이 어떻든 간에 학생이 교수에게 한 수 가르쳐 준다는 태도가 정말 무례해 보였어요. 예절 교육이라곤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았죠. 이어 중국 학생은 고구려는 중국의 일부에 불과했다고 당당하게 외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수님께서 고구려를 왜 한국의 것으로 분류하시는지 이해도 안 갈 뿐더러 왜 고구려를 전혀 상관도 없는 한국과 연관을 짓는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입니다. 그 순간 대강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물론 미국 대학교는 토론 분위기가 활발하긴 합니다. 교수님이라 하더라도 나와 의견이 다를 시 언제든지 교수님께 손을 들고 토론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중국인 유학생의 주장은 너무도 공격적인 말투였어요. 토론을 하자는 자세가 아니라 마치 교수님께 싸우자며 시비를 걸듯이 말했죠. 하지만 교수님께서는 중국 학생들의 그러한 태도를 마치 예상이라도 하신 듯이 전혀 개의치 않아 하셨어요.
오히려 진지한 표정으로 다시 중국인 유학생에게 지그시 물으시더군요. 그런 것들을 어디서 들었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중국인 유학생은 중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그렇게 배웠었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교수님께서는 학생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시작하셨죠. 중국은 최근에서야 고구려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고, 이전에 내가 중국에 있을 당시에 중국의 교수들은 고구려가 한국인의 국가임을 인정하고 인지도 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최근 들어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고, 중국은 현재 한국사뿐만 아니라 몽골의 역사, 베트남의 역사, 티베트의 역사마저 자국의 역사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면서 최근 여러 공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동북공정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역사는 사실이고 중국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시행한다는 것부터가 스스로 자국의 역사가 아님을 이미 알고 있다는 증거이며 따라서 중국의 이러한 행위는 모순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당돌한 중국 학생은 교수님의 말에 지지 않고 대응하기 시작했는데요. 중국 학생은 2017년 중국의 국가주석 시진핑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발언에 대해 반박이나 해명 없이 그것을 수용했다는 사실도 있다면서 그것이 바로 한국의 문화는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이미 인정하는 것 아니겠냐는 말을 덧붙였어요. 또한 현재에도 한국은 중국의 문화를 자신들의 것으로 받아들여 마치 한국 고유의 문화인 것처럼 주장하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데 특히 한복과 김치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고 이러한 상황은 중국에서는 한국이 문화를 도용한 국가로 비난하는 정도까지 갔다고 말했어요. 아니 발언 수위가 너무 심하지 않나요? 대강당에는 분명 한국 학생들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저런 직설적인 말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가며 역사적으로 중국은 한족, 조선족, 흉노족 등 여러 민족이 공존했으며 한국은 그 중에서 조선족의 한 부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 조선족의 문화인 김치와 한복은 당연히 중국의 일부인데 중국에서 그걸 주장하면 한국인들은 엄청나게 크게 반응한다며 정작 대국인 중국에서는 사소한 것인데 소국인 한국에서는 과민 반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중국 유학생으로 보이는 그룹이 박수를 치며 환호를 지르더군요. 시위를 많이 해봐서 그런지 목소리가 아주 쩌렁쩌렁했어요. 그들의 태도는 불량스러웠지만 저는 중국인 유학생이 전하는 내용에 대해 호기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럼을 주최했던 교수님은 대강당이 잠잠해질 때까지 잠시 침묵을 지켰다가 입을 뗐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중국 학생에게 뜬금없이 전공을 물으시더니 혹시 역사학 전공이라면 스탠포드 대학의 수준이 의심스럽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더욱 엄중한 표정으로 중국 학생에게 학생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중국이 얼마나 더 대단한 나라인지 이해가 간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치밀하게 체계적으로 중국이 한국 문화의 예속화를 시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던 발언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한국은 중국의 일부라는 학생의 발언은 중국이 목표하고자 하는 문화공정인 것은 알고 있냐고 되물으셨어요. 그리고는 대국인 중국에게는 사소한데 소국인 한국은 예민하다는 발언이 그간 들었던 유머 중에 가장 웃긴 표현이라고 하시면서 중국인들의 평균적인 교육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죠. 문화의 힘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대국 소국하는 표현은 이유 없이 비아냥거릴 때 쓰는 표현이고 이 포럼의 취지 자체는 학회와 교수들의 연구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였던 만큼 동아시아학과 교수로서 진실되게 연구한 자료를 근거로 말한 것이고 학생의 말도 안 되는 발언에 교수인 내가 일일이 답변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하시면서 다만 정말 역사에 대해 진실을 알고 싶은 학생이라면 포럼이 끝난 후 자신의 연구실 온다면
교수님의 발언을 뒷받침해줄 충분한 객관적 자료를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교수님 말씀이 진짜 통쾌했는데요. 만약 학생이 내 연구실로 온다면 우리 둘이 서로 대화는 되어야 하니. 청나라 걸륭 황제가 국력을 기울여 편찬한 중국 사료의 보고인 사고전서를 꼭 공부하고 오라고 하셨죠. 거기엔 한국이 중국의 일부가 아니라 되려 중국이 역사상 한국의 일부였다는 사료가 차고 넘친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이런 말을 하면서도 자네가 내 연구실로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내 기분 탓이겠지? 라면서 마무리하셨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의문을 던졌던 중국인 학생은 그 말을 듣자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붉어지더니 혼자서 분을 삭히는 것이 느껴졌죠. 저는 마음속으로 너무 통쾌했습니다. 첨예하게 대립할 것 같았던 질문의 시간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고 교수님 역시 기분이 좋지 않은 듯 굳은 표정을 하고 나가셨어요. 이 사건은 학교 전체에 이슈가 되었고 교내 학생 신문에도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게시판에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쓴 듯한 한국만 편애하는 교수님에 대한 글이 계속 올라왔고 반면 저처럼 본토 친구들은 정말 중국 학생이 한 말이 맞는지가 궁금하다는 댓글이 많았어요. 교내에서 현수막이나 포스터 등으로 반미 시위를 하던 중국 유학생들은 중국을 하대한 발언을 했다며 교수님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어요. 그러나 교수님은 연구 역량이 뛰어나고 학생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셨던 분이라 학생들 대부분이 당연히 교수님의 편에 섰어요. 하지만 도대체 중국에서 어찌했길래 나름 엘리트들만 온다는 미국 대학에 중국 유학생들이 왜곡된 사실을 진짜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앤드류는 교수님의 연구실을 찾아갔어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사고전설도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교수님의 설명이 필요했죠. 교수님은 저희를 보시더니 기다리던 중국 학생은 소식이 없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손님이 왔다며 반겨주셨습니다. 교수님은 어떤 질문이든 상황이든 모든 것을 제대로 알려줄 수 있다고 말하시며 어떻게 시작을 해볼까 하시더니 혹시 저보고 중국을 가본 적이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오래전 아버지가 한국 주재원으로 계실 때 가족 여행 겸 중국의 유명 관광지를 다녀온 적이 있었고 만리장성을 보고 정말 중국인들의 위상에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교수님은 만리장성에도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다는 거 알고 있냐면서 신이 난 듯 제게 무언가를 보여주셨어요. 만리장성은 원래 중국이 흉노와 같은 북방 민족의 침략을 막기 위해 쌓은 성을 연결한 것이고 처음 완성한 사람은 진나라를 세운 시황제이며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갖춘 만리장성이 완성된 것은 명나라 때라고 했어요. 그리고 유네스코는 만리장성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는데 덕분에 만리장성은 중국을 상징하는 대표적 유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중국 정부는 이보다 앞선 2009년부터 만리장성의 길이를 동쪽으로 약 2,500km 늘리기 시작했고 2012년 6월 만리장성의 길이를 두 번째 늘려 발표할 때는 그 길이가 무려 2배나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왜 만리장성의 길이를 동쪽으로 계속 늘리는 것 같냐고 제게 물으셨어요. 제가 머뭇거리자 교수님은 바로 중국의 동북 공정의 작업의 일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즉 중국 정부가 만리장성의 길이를 늘린 것은 이곳에 고구려와 발해의 성을 포함시켜 두 나라의 역사를 자연스럽게 중국의 역사로 만들려는 것이래요. 아니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가보기도 하고 위성으로 봐도 뻔히 알 수 있는 내용을 대놓고 그런 거짓 지도로 만든다고요? 그것도 정부에서요? 진짜냐고 묻는 저의 말에 교수님은 웃으면서 한국 사람들은 그런 중국의 모습을 중국이 중국하네 라고 표현한다면서 이미 그들은 중국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에 만성이 되어 있을 정도이고 만리장성의 길이에 대해서는 논할 가치도 없다고 했습니다.
역사 전공인 앤드류도 얘기를 듣고 중국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했어요. 중국이 자국 최고의 유물로 칭하는 만리장 성은 서방 쪽으로는 더 늘려 쌓은 기록이 많지만 동쪽으로는 성을 늘려 쌓았다는 기록이 전무하대요. 중국의 진 한 시대의 만리장 성 끝은 북경을 경계로 서쪽은 중국 땅, 동쪽은 고조선, 즉 한국 땅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지금 중국 북경 일대가 한나라 시대에는 한국 고조선의 영토였다는 거죠. 너무 놀랍지 않나요? 저는 교수님의 해박한 지식과 핵심을 관통하는 통찰력에 감탄을 했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듣는 내내 흥미로웠습니다. 교수님께 따로 찾아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교수님의 열정에 크게 감동해서 부전공으로 동아시아 학과를 선택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신비하고 이상하게 끌리네요. 저의 스탠포드 강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이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더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